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드디어 8월의 증시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 8월 달을 생각해보면 참 희노애락이 녹아든 또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8월 시장 좀 어떻게 또 이어내셨을까요? 궁금증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들 쇼미더스탁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독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에 마침표는 테마로 점철된 8월의 증시다라고 한 줄 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8월 달 하면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가 이어졌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전도차를 시작으로 맥신, 오염수도 들썩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리오프닝주, 유커들의 귀환으로 우린 화려하게 섹터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후반부로 가면서 갑자기 양자 컴퓨터가 들썩들썩했고요. 그 뒤를 이어 오늘은 흑연 관련한 테마주들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8월 한마디로 말하면 참 테마 증시였다, 테마 장세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9월의 증시는 좀 어떨까요? 9월에 FOMC 경계 속에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우려될 것이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9월 증시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을 내비치는 증권가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중국 리스크가 국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면서 그 더불어서 금리의 향방도 주시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건데요. 국내 전염될 수 있을까요? 또 중국에 대한 리스크 발의 우려감, FOMC에 대한 또 무거운 경계감 속에서 9월 장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횡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9월 무겁게 가는 건가요? 어두운 증시만은 우리 먹구름만 있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9월에 보시면 릴레이 학회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좀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릴레이 학회 속에서 스케줄을 잘 판단해 보시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만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LNK바이오는 19%대로 수급 쏠림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메지온도 13%대, 랩지노믹스도 7%대로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9월에 학회가 있는 일정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회의 참석을 한다라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원선과 방산에 대한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시세 연속성의 기대감도 내일 시장에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펴보시면 한신, G2파워, 그리고 서전기전 시간 외에서 10%, 5%, 4%대 강세를 나타냅니다. 스맥 종목 보시죠. 로봇 섹터 안에서도 좀 후발주자로 부각받았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다시 한번 시간외에서 들썩입니다. 5%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마치고 130조 비만 치료제 선점 경쟁에서 이 종목이 정말 찐수혜주다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돼서 정규장에 올라갔을지 아닐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외에서 애니젠은 9%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내일 시장의 정규장에서 이 시간의 특징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분석 철저하게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문가님도 지난주에 예. 공략했던 추천주 글로벌 텍스프리가 굉장히 또 시원스럽게 20%나 예. 상승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안 짚어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죠? 당연하다. 예, 당연한 네. 수익은 당연한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글로벌 텍스프리를 짚어내는 과정에서 네. 결국은 후쿠시마 이 오염수가 결국은 반일 감정,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더욱더 건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제 이 대체제를 찾는 거는 이류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대체제가 아니라 이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은 인류가 하는 짓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인류가 하는 짓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나라로 올 것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매출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호텔 신라나 이런 쪽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그 수수료를 또 이익으로 챙기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마 상승이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번 딱 봤는데 뭐 이렇게 시원스럽게 뭐 안타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니까 앞으로 더 기대되고요. 자, 오늘이 참 8월의 마지막입니다. 예. 어느새 시간 금방이죠? 이게 진짜 8월장은 네. 너무 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너무 테마 위주로 좀 움직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테마의 좀 공통점을 잠깐 살펴보면 네. 이게 원재료 관련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맥신도 마찬가지고 네. 그죠? 그리고 뭐 양자 이런 컴퓨터도.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자면 네. 결국은 지금 세계 각국은 이 원재료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화학연료, 이 화학연료에서 이제 바이오연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 새로운 변혁기에 결국 그 바이오연료의 핵심이 되는 2차 전지. 이 2차 전지의 원재료를 찾는데 지금 세계 각국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다 리튬 관련주라 그러면 네. 또 다 이렇게 막 테마성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 각국이 원재료를 확보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 필요한 필수 광물에 대해서 확보하라. 정부에서 지금 어저께 그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예산도 미리 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게 원재료 확보에 대한 전쟁이란 얘기죠. 그래서 히토류는 1년치 확보해라.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9월장도 역시 이 원재료와의 전쟁에서 계속할 거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서는 원재료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공통적으로 뽑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원재료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캔하신 다음에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도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병군 대표님께서 픽했던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것만큼은 꼭 봐야 됐습니다 하시는 혹시 기사가 있을까요? 예.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맞아요. 딱 집어왔고 맞아요. 네, 이번 주는 아이폰. 저번에는 폴더블, 네. 폴더블 5인가 네. 들고 오셨는데 이번엔 그 아이폰. 제가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얼리 어답터네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네. 단지 스마트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이 꿈꾸는 세상은 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조정하는 조정.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그쵸, 입혀지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계속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아이폰이 새로운 폰을 지금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변화는 거의 또 없는 것 같아요. 혁신도 별로 안 보이고 네. 오히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폰 15보다 14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4는 이게 엣지, 아이폰의 전통적인 디자인 모양 있잖아요. 그렇죠. 칼날 같은 엣지, 이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네. 아이폰 15는 다른가요? 그 둥그렇게 나왔어요. 오. 둥근 거 싫어하잖아요. 디자인적인 그쵸. 측면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럼 왜 둥글게 나왔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죠. 이게 왜 둥글게 나왔지? 왜 갑자기 디자인을 왜 갑자기 변화를 이런 생각을 시켰지. 하게 됐고. 그쵸. 그다음에 갑자기 C 타입의 그 충전 단자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요? 네. 이때까지 아이폰에 전형적인 5핀 단자가 그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쵸. 왜 갑자기 얘들이 왜 똑같이 C형을 더 간다고? 왜? 무슨 뭐 일이야? 때문에? 무슨 일이야? 그렇죠. 그쵸. 무슨 일이야 이게 되는 네. 거죠. 그럼 이제 C형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갔느냐? 아이폰이 자기 특유의 고집이 있는 애플인데 애플이 보면 iOS도 구글 거 안 쓰잖아요, 그죠? 네, 네. 자체 OS 시스템, 그러니까 iOS를 쓰고 있는데 왜 이래 지금 C 타입으로 가고 둥근 디자인으로 가지? 이거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런 게 있죠. 아이폰이 이제 애플이 지금 꿈꾸는 세상은 이 아이폰과 연동되어지는 애플카. 그죠? 이게 있죠. 그쵸. 그 애플카를 원활하게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위해서. 그죠? 5핀보다는 또 C 타입이 더 편하죠. 훨씬 더 정보 전달력이 높죠. 그쵸. 5핀 갖고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 타입을 갑자기 채용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왜 디자인이 둥그러졌느냐? 핸드폰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차에다가 딱 부착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각진 타입은 굉장히 빼내기도 힘들고 맞아요. 끼우기도 힘듭니다. 그쵸. 그런데 둥근 타입은 탁 하면 딱 끼우기가 붙고. 좋죠. 그쵸. 그리고 갑자기 애플이 맥쉐이프라고 해서 자석을 갑자기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죠? 이거 왜? 차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굳이 뭐 없어도 되고 예, 딱 예. 붙일 수 그렇죠.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연동이 막 되기 시작하죠. 그럼 돈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절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정보 없었습니다. 전달만 해주시지 예, 이렇게 또 하진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 아이폰의 거의 모든 부품은 한국에서 만든다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LG 디스플레이를 쓰고 네.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카메라. LG 이노텍이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면 LG 이노텍을 그렇죠. 봐야 이거 되나? 뭐 거의 이거는 뭐 LG 폰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LG 이제 애플카가 나온다면 네. LG 이노텍의 거의 모든 전장 제품들이 아마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랑 유망주가 네. 그쪽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 역시나. 그렇죠. 역시 우리 앵커님 눈치가 빨라요 제가. 뭐 눈치도 빠르고 뭐 머리도 좋고 뭐 얼굴도 아니, 예쁘고 뭐 LG 이노텍 하나도 역시. 뭐 못난 구석이 없습니다. 아니 예. 제가 이거 기사 보면서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네. 초보 투자자분들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전문가님 그러면 LG 이노텍 많이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네. 이 애플폰 하면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 카메라. 야, 정말 사진 나와요. 잘 나오거든요. 네. 특히 여성분들 음식 셀카 찍고. 찍을 때. 네. 그죠? 음식 찍을 찍을 때, 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어디 좋은 장소 갈 때. 그렇죠. 항상. 애플 카메라를 꼭 들고 가지고 가야 들고 돼요. 갑니다. 네. 그걸 또 들고 가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바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는 이 애플이 노리는 다음 세상이 나오기 슬슬 이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애플카인데 애플카. 그 애플카의 많은 전장 제품들의 특허, 그러니까 전장 제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LG 이노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카에서도 즉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이 LG 이노텍의 강점은 어마무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LG 이노텍이 좀 주춤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떤 이 애플이 꿈꾸고 있는 세상에서 LG 이노텍을 빼고는 애플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구현되지 못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애플의 이번에 아이폰 15는 분명 이 LG 이노텍의 장기적인 성장세를 같이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초기 작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카가 나온다면 이 LG 이노텍의 모든 전장 부품들 그리고 또한 그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기술과 특허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지는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자동차 전장 부품 핵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자동차들 많이 늘렸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겹포제처럼 이제 아이폰과도 수혜를 받는 LG 이노텍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또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략주에 대한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또 히든 공략주는 어떤 힌트를 가져오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인류 방송을 꿈꾸고 있습니다. 넘버원. 네. 그렇죠. 넘버원을 꿈꾸고 있죠. 자, 이 회사도 세계 1위의 전자담배, 그 전자담배를 유통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1위. 2위하고도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오. 세계 1위의 전자담배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애연가분들은 아시겠네요. 세계 1위의 전자담배. 저 이 종목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요. 이 종목명만 맞히지 마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도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9월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좀 제 계좌 한번 세팅해 보고 싶습니다. 종목 고민 좀 속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고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외계인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바이오니아입니다. 48,000원에 10% 비중이에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의 또 바이오니아의 탈모 완화 화장품이 이제 유럽으로 입점도 되고 좀 이러다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들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오니아를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손실중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바이오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도 시장에 좀 초반에 화두가 되었던 것은 비만 치료제. 그쵸. 그죠? 예. 삭센다가 아니에요.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그와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귀결되는 얘기가 하나 있지요. 바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짚어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게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들이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병장수. 장수. 예, 이때 네 단어다. 결국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비만도 하나의 병으로 인식을 한 거고 이 모든 제약 바이오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뭐 게임 섹터는요 사실은 어느 쪽이 인기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제약 바이오는 거의 이 바스켓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겨 있는 채로 이래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낙수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영역이 골고른 상승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황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이오니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지금 어떤 거래량 수반되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의 어떤 눌림목 구간을 보면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을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강하게 지지를 받는 선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 누가 봐도 눈에서 딱 보여도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근처가 강한 지지선입니다. 앞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곳이고 지지받고 바로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쯤인데 이때도 강하게 지금 상승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 구간만 오면 반등이 오는 구간, 즉 강한 지지대가 형성된 구간이 지금의 어떤 그 가격대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보유의 관점이고 오히려 강한 시세가 분출될 때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비중 10%뭐 크게 위험한 비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보시는 전략, 즉 보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보유 관점이기 때문에 비중 한 10% 정도는 도널이다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상보 들고 계시네요. 2,120원에 비중 한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오늘 좀 불타기로 따라가시다가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물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흑연 관련 테마가 오늘 왜 이렇게 뜬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흑연 하면 이게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네. 우리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죠? 무슨 맛 나오네. 네. 그 탄소 덩어리가 왜 탄소 덩어리가 좋으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육각형 모양의 안정화된 구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원재료를 확보하는 테마에 이 흑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함이 되는데 네. 흑연에서 그럼 뭘 추출해요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그래핀이죠. 이 그래핀은 꿈의 소재라고 불리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래핀과 그러면 히토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뭔가요? 그죠? 그래핀은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 있다. 왜? 근처 흑연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필 막 이렇게 연필 갈아갖고요. 갈면. 예, 연필芯 갈아갖고 바닥에 떨어진 걸 스카치 테이프로 탁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게 그래핀이에요. 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보다는 쉽죠, 구하기는. 네. 근데 이걸 상용화 단계까지가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근데 세계 각국은 지금 그래핀 연구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언젠간 이 그래핀이 또 상용화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핀이 상용화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접는 폰,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연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핀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구부렸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구조예요. 그래서 휘는 디스플레이, 휘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밴더블, 폴더블, 롤러블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에도 적용된다면 네. 언젠가는 차를 좀 접어가 다닐 수 있는 세상도 오지 않겠느냐. 진짜 그런 세상 오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즉 너무 먼 미래 얘기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그래핀의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래핀 소재를 전부 확보하고자 그 흑연을 확보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핀의 소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이 있다. 그 상보는 옛날부터 그래핀 관련주로 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래핀이 말만 계속 나왔지 상용화 단계에
가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 항상 테마처럼 확 한번 떴다가 확 한번 내리고. 확 한번 떴다가 와와와와 이게 계속 지금 이걸 반복을 한 거죠. 아이고 보유하시니까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역시 또다시 이렇게 와와와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아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쥐고 가신다면 모를까. 지금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시고자 하셨다면 왜 초전도체가 한 번에 너무 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이미 선례가 있었으니까. 야 이제 이 흑연이 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면 저는 지금 손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당장의 어떤 큰 이익을 보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 이게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이게 계속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 올라오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뾰족산이라고 하는 산들을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상보가 이때까지 완만하게 상승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네요 진짜. 항상 달라요. 그렇죠. 항상 분수식 상승을 했다가 그러네요. 그죠? 계단식 하락을 항상 늘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시간이 남아 있다. not yet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라면 손절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한번 좀 투자자분의 성향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난 더 그래도 기다려 볼란다. 아니면 지금 빠르게 한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봐야겠다. 두 전략 중에 또 원하시는 걸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임유미님 사연입니다. 한전기술입니다. 7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전기술이 오늘 뭐 블록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깊게 빠졌던 종목이라서 손실폭이 좀 큽니다. 전문가님, 이런 뭐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 좀 컨디션 복구하는데 주가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뭐 금방 어떻게 컨디션 복구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는 지금 오히려 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래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 결국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앵커님 이제 전기료가 네. 작년에 썼던 전기료에 비해서 네. 올해 전기료가 어떠신가요?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엄청 나오죠. 엄청 많이 예. 나와요. 네. 엄청 늘었어요, 사실. 이 전기료 거의 폭탄이라 할 만큼. 저 이번 오늘 이제 전기료 마감일이었잖아요. 그쵸. 예. 미리 저 하셔야 오늘 돼요. 110만 원 냈어요. 전기료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기를 태양광 9kg를 쓰고 있는데도 전기를 그만큼 냈어요. 그거 많이 내시네요. 네, 그 네. 왜 그렇게 냈냐? 물론 뭐 많이 썼죠. 사실은 에어컨도 틀고 애들 방학이니까 뭐 집에 그쵸. 있다 보니까 많이 물도 쓰게 쓰고 됐죠. 하면, 그쵸. 예, 많이 썼는데 많이 써도 전에 비해 갖고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나왔는 거죠. 그러네요. 그 이유는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기를 쓰는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집에서 쓰던 전기보다 전기를 쓰는 가전제품의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아, 이게 왜냐? 이제 바이오연료로 다 전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웬만하면 전기예요. 웬만하면 2차 전지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다 전기로 충전하잖아요. 조명도 다 전기죠. 그 조명 다 네. 그렇죠. 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계속 모자랍니다. 거기다 이제 이 큰 산업이죠. 이때까지 화학연료를 이끌어왔던 큰 산업, 바로 자동차 쪽이 전기로 대전을 전기차로 하고 한다. 있다. 그죠? 그쵸. 그 관점은 결국은 이 전기의 어마무시한 소비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보면 전기를 안 올릴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이게 과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이제 조력, 이런 이제 2차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갖고 과연 충당이 될까에 대한 의문은 그것이네요.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기업들, 특히 유수의 기업들,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이런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데조차 어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느냐?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불리는 SMR,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그럼 죽을 섹터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게 오히려 이 그런 어떤 이유로 빠져준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받아들여요. 아, 왜? 업황 좋죠. 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계 각국이 지금 SMR 어떤 바람이 불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좋고 그 핵심을 쥐고 있는 한전 기술이 다른 여타의 이유로 빠져줘서 어우 땡큐. 그리고 이거는 기회라고 찬스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손실 났어요? 이거 그렇게 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 고맙다 이러고 이제 더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짧게 보는 이 종목을 사서 이거 금방 헤어지고 싶은데 왜 떨어져? 이 관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은 벌써 먼 미래, 즉 내년, 내후년의 어떤 미래를 보고 전기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니 소형 원전으로 가보자 이런 움직임까지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금방 보면 빠져갖고 지금 헤어지도 못하겠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진짜 그 마음은 품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번 연을 맺은 종목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든 좀 가져갈 수 있으며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뭐 당장에 좀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빨리 손절해야지가 아니라 좀 멀리 봤을 땐 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라라고 하시네요. 전기의 사용량이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에 대한 또 전망들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전문가님의 또 실전 공략주 흐름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탑5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딥노이드 종목 되겠는데요. 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상의 곡선 예쁘게 그려가고 있는 이 종목 43.41%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이어지는 아스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은 35.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좀 올랐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오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즌 농심, 글로벌 텍스프리,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20%를 갑니다. 그 이후에 농심 22%, 시즌도 33%인데요. 하나씩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제 9월이 되면 뭐 학회도 있고 학회 스케줄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 또 제약바이오 쪽이 잘 갈 거다,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시즌도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다시 이제 좀 살살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이제 코로나의 어떤 유행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코로나를 다시 재감염되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시즌의 어떤 실적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당장 지금 오늘 내일의 어떤 흐름에서 급한 상승세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 자꾸 어떤 충분한 자금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자금의 흐름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는 약간 테마성 위주의 흐름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실적 호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시즌이 빠질 만큼 빠져줬고 이 구간이 결코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곧 이제 여름이 또 지나가죠. 이런 여름이 지나가는 환절기 시즌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 이게 환절기에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죠. 이때 뭘 우리가 하죠? 진단 키트로 확인하죠. 이게 확인을 네, 하죠. 확인하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얼마나 또 시즌이 팔리고 있나 제품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진 소니드입니다. 매수가는 4,630원을 얘기해 주셨고 수익률은 6.70%를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캐나다 협력사 리사이클로킨 클리코 기술력이 좀 부각됐다라고 하는데 주가에는 뭐 그렇게 반영이 되진 않은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매수 타점까지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그죠. 최근에 다시 높아졌어요. 네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소니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네. 재건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러시아 재건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뢰 제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소니드의 자회사인 디펜스 코리아가 결국 지뢰 제거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신다면 그것이 그 이후에 대한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특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살살 올라오고 있죠. 이유는 바로 이제 곧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했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주 기대감은 결국은 급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떤 구간은 굉장히 거래량이 미미한 구간으로 그냥 흘러내린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불안해할 구간은 아니죠. 그렇다는 것을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뾰족산을 그리고 떨어질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실적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주로서도 이제 뭐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고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11% 8월 11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게임 엔터, 미디어 웹툰 시너지를 좀 기대한다 하면서 이제 종합 엔터사로서 좀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게임에서 터지던 웹툰에서 터지던 뭐 하나 터져도 주가가 훨훨 날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이 미투젠을 결국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스마트폰이 작용을 했죠. 폴드 5, 그다음에 플립 5. 네. 자, 외형적 변화는 거의 없으나 결국은 내형적 변화가 굉장히 큰데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고사양화가 돼야 돼라는 질문에서 정답은 하나죠. 이 고사양화되는 원인은 MMORPG 게임, 즉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게임 세상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pay to win 방식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P2E 방식, play to earn 방식,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이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의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투젠의 캐주얼 게임 이런 것들이 코인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채굴 방식, 즉 마이닝 방식의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마이닝 방식의 그 코인을 겟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게임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코인을 겟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이게 P2E 방식이에요. P2E. P2E 방식에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 전례가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실은 이런 사행 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산업을 좀 규제하는 반면에 미국은 이런 걸 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러블록스라는 이제 게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이 코인을 겟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는 방식이죠. 이게 진짜 실제로 미국의 거래소, 포블게이트나 이런 데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 돈을 직접 버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다 보니 이게 성공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게임 산업의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된다면 미투젠의 주가도 굉장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최근에 뭐 엔터사나 그다음에 웹툰 이런 자회사를 이제 편입을 했죠. 이 회사가 바로 이제 K 컨텐츠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도, K 컨텐츠도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K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들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들고 가도 괜찮다. 미투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게임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 또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은 유커들이 늘어나면서 부각받았던 겁니다. 국세청에 세금 환급금을 신청해야 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득을 본 건데, 오늘 있잖아요. 6,710원까지 터치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마저도 제가 어제 사실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강하게 네. 올라올 때 네.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는- 내가 이제 내일 출연한다고 이렇게까지 또 올라주는구나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마저도 강하게 도와주네요. 뭐 4%까지 올라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 출연 날짜에 맞춰서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와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만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제 출연에 맞춰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점점 좋아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 쇼핑을 많이 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니까 여러분 외국 일본이 저렇게까지 반일 감정이 세지면요, 결국은 반사적 수혜이익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익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야 그래 너가 이제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가, 많이 이 관점에서 가져가. 정부가 간소화시켜줬어요. 네. 세금 신고에 대해서. 그쵸. 어휴, 글로벌 텍스프리로 와서는 굉장히 땡큐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전망치도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의 지금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히든 공략주의 힌트 첫 번째, 세계 1회 전자담배. 국내에서는 독점 유통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애용가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얘기 드렸다시피 세계는 지금 광물 확보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탈중국화하면서 네. 막 베트남도 찾아가고, 막 그죠? 필리핀도 가고, 인도도 인도도 찾아가고 가고. 필리핀도 막 찾아가죠. 바쁘죠.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심심찮게 뉴스 나오는 게 뭐 캄보디아에 원광을 확보했다, 캄보디아 리튬 광산을 확보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심심찮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세계 2위의 히토류, 그 광물이 나오는 곳, 그 베트남의 원광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광물 확보 전쟁의 수혜감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과연 아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많이 맞춰주세요.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 매출 1위 전자담배. 국내에는 독점 유통이 되고요. 두 번째 힌트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글로벌 광물 확보의 전쟁 수혜 기대감이 있다.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제가 지금 요 이름표를 달고 네, 있죠. 이름표. 이름표를 붙여 붙여 내 내 가슴에. 가슴에. 자, 네. 이 붙인 게 핀이 아니에요. 자석입니다. 자석이다. 예, 예. 이 연구 자석의 쓰임새는 정말 다양하게 지금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쵸, 그쵸. 심지어는 화장품을 이렇게 나선형 방식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석으로. 네, 자석으로 만들죠 요새. 그쵸. 그래서
이 연구 자석 좀 자성이 강한 연구 자석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발전기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전기차는 결국은 이 그 모터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전기 모터로. 그 전기 모터에도 자석이 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석의 자기장에다가 코일, 즉 전원선을 감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스피커에도 뒤에 보면 자석 덩어리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달되어진 음성 신호를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꾸기 위한 자석이,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자석이 들어가죠. 네. 왜? 앵커님하고 내하고 통화는 합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죠. 네. 이 내 목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고 결국은 앵커님 핸드폰에서 다시 음성 신호로 바뀌어서 앵커님 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 모든 것들이 자석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히토류인데 그 히토류의 네오디뮴이라는 네. 연구 자석 소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이 자꾸 수출하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중국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쪽으로 자꾸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고 그 베트남에 지금 수많은 광산들은 있으나 네. 정제 회사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다. 예, VTR이라고 하는 베트남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이 동사하고 결국은 조인트 벤처 즉 합작 회사를 만든 거죠. 합작 회사를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뭐 이 세계 광물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야, 지금 세계 광물 전쟁에서 우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볼게요. 호우 부는 튜브님은 방송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전담하면 EM택이죠?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뉴스 공식 때 배웠던 그램핀 아닌가요? 이런 분도 계시고 세토피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킹토피아, 예토피아 맞네요. 새똥피아, 네옴디뷰 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정우님도 쉽다고 하는데 자 전문가님 굉장히 다양한 정답들이 나와서요. 그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새똥피아, 네,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네. 새똥피아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매출 공시도 좀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90억 가까이 되는 89억 얼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90억 이상이면 의무 공시상인데 89억이라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뉴스로 일단 나갔는데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향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쵸. 장기적인 성장세를 의미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세토피아가 히든 공략주의 주인공이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은 또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480 누르고 들어오세요. 자, 그럼 내일의 라인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메가트렌드 속의 턴어라운드주, 물극필간 병곡점, 투자의 대가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